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GPT 5.4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바이브 코딩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일 텐데요. 그렇다면 코딩을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개발자분들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클로드에서 오프스 4.5와 4.6 사이에 간격이 많이 성능적 간격이 있는 것과 GPT 5.3 코덱스와 비교해서 코딩 영역의 GPT 5.4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GPT 5.4는 이 코딩 역량을 갖춘 GPT 5.3 코덱스를 기반으로 조금 더 나아진 성능을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GPT 5.3 코덱스와 비교해서 성능이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GPT 5.4에서 두드러지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저 익스페리언스 측면에서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자신의 추론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추론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 중에 사용자가 모델에게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GPT 5.4에게 날리면 GPT 5.4가 현재 추론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유저가 추가적인 유저 프롬프트를 날리면 GPT 5.4가 최종 응답을 내기 전에 더 확실한 방향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토큰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제미나이 플래시가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지원하는데 GPT 5.4도 이제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지원해서 여러분이 쓰는 에이전트가 하나의 세션 안에서 더욱더 많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GPT 5.4가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GDP 발이라고 하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GPT 5.3 코덱스와 GPT 5.2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인 추론, 전문 지식 기반 업무에서 기술 발전을 측정하는 하나의 평가 체계입니다. 이 GDP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평가 방식은 25년도 9월 25일에 나왔고요. 단순히 GPT 모델을 바이브 코딩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산업군에서 쓰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 GDP 산업에서 5% 이상 영향을 주는 9개 산업군에서 44개의 전문 지식, 숙련된 전문가의 실제 지식과 비교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미국에 기여하는 상위 9개 산업에서 선택된 44개 직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보면 부동산 및 임대, 정부,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물론이거니와 변호사, 회계사 및 감사관, 그리고 의료 및 사회 지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사, 판매자, 심지어 보면 프로듀서 및 감독,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자 등도 있는데요. 실제로 프롬프트를 사용해 결과물을 뽑아낸 것을 보면 숙련된 인력이 제공하는 결과물의 질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 엔지니어나 주문 담당자, 프로듀스가 실제 일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때 평균 14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기존 평가 스탯을 보면 GPT 5.2가 이런 범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클로드 오프스 4.5나 제미나이 3 프로와 비교해서도요. 그런데 GPT 5.4와 GPT 5.4 프로가 GPT 5.2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 기준선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GPT 5.4는 코딩도 잘하지만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범용적인 능력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AI가 공개한 모델 중에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플레이라이트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중간에도 이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해 테스트를 스스로 진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통해서 마우스와 키보드 명령을 실행하는 작업도
굉장히 잘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인간이 직접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상회하는 걸로 벤치마크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MCP나 스킬 사용할 때 이 스킬과 MCP가 작업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지연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덱스 앱이 맥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CLI 환경을 굳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GUI 환경을 통해 코덱스의 도움을 받아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GPT 5.4 이성 레벨은 익스트라 버전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수준의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봤었던 그 컴퓨터 사용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 좌측 상단에 보면 볼 수 있는 스킬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코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킬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라이트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러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이 플레이라이트 인터랙티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와 일렉트론을 QA 하는데 쓰는 플레이라이트 스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플러스 표시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로 가서요, 네, 플레이라이트 액티브 스킬을 눌러주고요. 플레이라이트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클릭으로 말을 이동할 수 있는 3D 체스 게임을 일렉트론 앱으로 구축하고 테스트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대리석과 유리로 체스판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요. 게임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줬고 마지막으로 D 경로에다가 프로젝트를 생성할지 알려줬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라이트 인터랙티브 스킬을 읽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미 설치해놨었던 프론트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디자인 스킬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 몇 가지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추론 레벨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알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코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킬들은 이 오픈AI 스킬이라고 하는 저장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레이라이트 인터랙티브 스킬도 최근에 만들어진 GPT 5.4 모델 출시와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져서 공개한 스킬입니다.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GPT 5.4의 프롬프트 가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VS 코드 열기를 누르면 VS 코드가 열리는데요. 이 코덱스에서는 에이전트 MD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코덱스가 참조해야 할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AI에서 공식적으로 프롬프트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영문으로 길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코덱스 다른 GPT를 사용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에이전트 MD에는 반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저장소 규칙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예제도 전역 프로젝트 수준에서 명령,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 관리자, npm 혹은 pnpm, 그리고 새 의존성 추가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문서 업데이트 규칙 같은 넣도록 안내합니다. 이 에이전트 MD를 합치는 순서가 요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홈 디렉터리 밑에 있는 다코덱스에 있는 에이전트 MD가 글로벌 스코프고요. 에이전트 MD가 아니라 에이전트 오버라이드 MD가 있으면 이것을 에이전트 MD 대신에 읽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MD를 하나로 합칠 때 글로벌 저장소 루트 그 밑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에서 최대 한 개의 에이전트 MD를 찾아서 합치는데요. 근데 에이전트 MD를 작성할 때는 오늘의 버그를 설명한다던가 필요한 출력 형식을 작성한다던가 임시적인 내용들, 특정 티켓의 완료 조건 같은 일회성 조건들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스크마다 바뀌지 않는 규칙들을 에이전트 MD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소에 대한 기대사항들인데 pnpm을 패키지로 사용을 하고 코드가 변경되면 이제 린트를 돌려라.
그 다큐먼트 디렉터리에 있는 다큐먼트를 업데이트해라. 태스크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수행되어야 될 작업들을 에이전트 AMD에 기록해두면 됩니다. 저희가 프롬프트에 작성한 이렇게 기본적인 요청을 하는 거를 사용자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 프롬프트 안에는 이번 작업만의 목표와 완료 조건을 같이 작성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명령한 3D 체스 게임에서는 체크메이트로 게임을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라고 완료 조건을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앱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라고 하는 이번 작업만의 목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웃풋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명시적으로 구현이 아니라 계획을 요청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번 턴에는 계획만 수행하고 구현은 하지 말아줘. 실질적으로 그 범위를 이 턴에 한해서 좁혀주는 것이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코덱스가 작업 진행 중에 자동 테스트를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테스트도 수행하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으면 일렉트론 디버그 모드로 띄워서 정상적으로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레이아웃에서 어떤 부분이 과하게 확대가 되어 있다라든가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카메라도 감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스를 스스로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해가지고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앱을 실행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잘 적용이 됐네요. 디자인도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 대리석과 유리로 체스판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현실적인 조명 효과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자 효과도 있고 조명 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도 잘 구현이 됐네요. 여러분이 이제 코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도 수행을 하지만 다른 자동화 업무도 GPT 5.4 이 범용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GPT 플랜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코덱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